네, 절대전략으로 넘어갑니다. 김정수 전문가님 만나보실까요?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김종수 전문가입니다. 네, 추세 복귀 기대감 크지 않다. 박스권 레벨 다운 될 거다라고 예상해 주셨는데 오늘 전 탄력 많이 떨어집니다. 한마디 어떻게 주시겠어요? 낙폭주 트레이딩, 그다음에 바이오 제약 주도주 선별 투자. 네, 요렇게 정해봤습니다. 어렵네요. 네, 바이오제약 선별 투자는 많이 까다로울 것 같고 낙폭주 트레이딩은 지난 금요일의 관점과 유사하신 것 같네요. 가격 메리트. 예, 네, 맞습니다. 지금 시장은 우리가 3,300대에서 저는 한 단계 레벨 다운됐다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바이오 제약 쪽에서는 DNA나 이제 과거에 좀 영광에 묻혀 있는 이런 기업들보다는 CMO나 이제 mRNA 플랫폼 쪽으로 저는 투자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좀 드렸었고, 그리고 IT 반도체와 뭐 자동차,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이런 주식들은 좀 가격을 정해놓고 랠리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좀 투매를 좀 이용을 한다거나, 그다음에 조정이 좀 충분히 진행이 됐었을 때 공략을 하자. 그럼 이제 그 가격대가 중요한데 그 가격대는 제가 밸류 기준가를 좀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여러 차례 설명을 좀 드렸었잖아요.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포함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뭐 조금 더, 제가, 네, 제가 계속 이어가요? 아니면 또 네, 이어가 질문하실 거예요? 주세요, 전문가님. 네. 그래서 일단 셀트리온은 제가 27만 원에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을 좀 드리고 나서 트라이 링크에 대한 이제 무형 가치를 좀 인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29만 5천 원 이하는 제가 투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. 그래서 실제로 27만 원에서 29만 5천 원까지 올라왔었고 이 트라이 링크와 관련된 이 mRNA 공정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셀트리온의 저는 레벨업이 좀 될 거다. 그래서 맨 처음에 좀 제시를 해드렸던 투매 기준 29만 5천 원은 그냥 이유 불문하고 좀 사야 되는 자리다라는 말씀 좀 드렸었고 그 자리가 일단 회복이 됐고요. 이제 그 다음으로는 저는 보고 있는 게 한 35만 원대 이상에 대한 목표치를 저는 열어놔야 된다고 봅니다. 뭐 중간에 좀 쉬는 흐름은 있을 수 있으나 29만 5천 원 이하는 좀 싸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이야기 좀 해드렸었죠. 93만 원에서 이제 94만 원은 좀 애매한 자리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고, 그 다음에 기준 자리로서 이제 89만 원 나오면, 저거는 그냥 사면 되는 자리.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. 그 다음에,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같이 대장으로 갔었던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, 이런 주식이 먼저 길을 연 거고, 이런 주식들이 이제 최근에 이 조정의 흐름이 나오면서 이 자금들이 낙폭주로 가는 겁니다. 바이오 제약 내에서.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메디온 희귀질환 관련된 이런 업체들이라든지 HLB가 좀 개별 재료 있는 주식으로 갔고요. 오늘 같은 경우에는 NK맥스 같은 이런 주식이 오늘 갑자기 상한가를 갑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5일 전에는 신저가였어요.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이 이런 게 무서워요. 물량 털고서 돌리는 거. 그래서 요번에 임상 2상도 아니고 임상 1상에 대한 이 완전 간의 요 내용이 나오면서 지금 상한가를 간 거거든요. 그래서 NK 세포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. 대표적인 종목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녹십자 랩셀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차바이오텍이 있는데, 저는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녹십자 랩셀을 말씀을 드립니다. 10만 3천 원이 매수 청구 가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좀 공략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, 요 녹십자 랩셀도 지금 아티바에 대한 요 주가 밸류 전 재산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이거에 대한 레벨업이 전 가능하다. 그리고 녹십자는 제가 32만 5천 원은 투매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리고 냅두면 35만 원은 원상 복귀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. 그리고 2주 전에는 이게 아마 신저가 나왔던 시점에도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, 그러니까 백신 유통 다 제로로 하고 순수하게 독감 백신으로만 사업을 영위했었을 때 회복될 수 있는 자리가 32만 5천 원이라고 보면 되고요. 얀센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, 지금 아마 그 협의 중이기 때문에 확정 발표를 못 해요.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진행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,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되게 되면은 42만 원대에서 45만 원대까지 열어놓으시면 되고, 그리고 이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애매하면 35만 원 내외 정도의 등락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. 요거 좀 염두하면서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ST팜, 그 다음에 이제 올릭스, 이런 주식을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, 요 mRNA 백신과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특허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. 뭐 300개가 넘는 특허 가운데 제일 정점에 있는 게 3개거든요. 변형 RNA라든지 LNP라든지 클린캣 기술인데, 그 중에서 이제 자체 개발이 자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까 올릭스는 4만 4천 원대에서 4만 6천 원은 굉장히 싼 자리다.
그래서 이 구간에 저는 계속 전략을 좀 공략을 해야 되는 자리다. 신규 공략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. 현대차는 제가 23, 4만 원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거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. 20만 5천 원까지 기다려라. 20만 5천 원짜리. 그리고 그때는 이제 압제가 나오고 뭐 그러게 나면 너는 팔아 나는 살 테니 이런 전략을 제시해드렸었죠. 그리고 19만 1천 원짜리. 그 자리가 실제로 왔고 20만 5천 원짜리에서는 반등이 나온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이 가격은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. 이 자리가 이제 어떤 자리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2018년도에 살아남으려고 현대중국 막 지분 매각하고 그다음에 뭐 제네시스 세단으로 가고 있었던 구간에서 막 SUV 시대에 전략의 차질이 있었던 시기예요.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살아남기 위해 발바둥 쳤었을 때의 밸류입니다. 그리고 2014년도에 그 삼성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그때 땅 사면서 욕을 되게 많이 먹었었잖아요. 그때 샀던 게 이제 10조였었던 게 지금은 23조가 됐으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현대자동차가 과거보다 그러니까 뭐 회사를 살리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 것보다 상황이 좋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지금 제네시스가 어느 정도 안착이 됐기 때문에 여기 막대한 투자 비용이 아니지 안 들어가고 그리고 미래차 쪽에 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저 자리는 저는 이제 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대신 반등은 요번에 제조업체는 크지는 않을 거라고 좀 봅니다. 그래서 많이 반등이 나오면 한 2만 5천 원대 한 23만 원 전에는 저는 단기 매도 급수라고 보고 있고 요 자리에 강하게 돌파하면 상관이 없지만 돌파를 못하게 되면 19만 1천 원짜리까지는 열어놔야 된다. 그래서 중장기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 정도 자리 기다려야 된다고 보고 있고 요번에 노리신 분들은 짧게 보셔라.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울러 NC소프트 70만 원 붕괴되는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렸던 자리가 이거는 저점에 들어가지 말고 반대 매매를 노려라.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죠. 그래서 저점을 잡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. 이렇게 대규모 거래량이 동반이 됐을 때. 이랬을 때 직전 저점 선 긋는다고 해서 기준이 나오지 않아요. 요거는 반대 매매를 원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. 반대 매매를 통해서 큰 이익을 창출하는 뭐 공매도 세력이 됐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. 이거 지난주에 공매도 세력 많이 들어갔거든요. 그 사람들이 노리는 가격대를 찾아야 돼요.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청산해야 되는 가격대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런 걸 놓고서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증권 사하게 되면 140% 유지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고점에서 30% 빠져야 되죠. 근데 이자를 청구했을 때가 보통 3개월 단위로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. 보통 3개월은 그래서 일부러 물리게 합니다.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역이용을 하셔라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자리가 62만 원대에서 3만 원대를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죠. 그래서 62만 원대에서 63만 원은 저 자리는 팔기 싫어도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는 물량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. 그러니까 투매 구간 때 진행된다고 보면 되고요. 이 자리에서 만약에 강한 급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중장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1차 급반등은 노리지 마시고 그냥 포기하세요. 그리고 나서 중장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52만 원대에서 53만 원. 이 구간에서 중장기 투자만 할 수 있고 만약에 62, 3만 원대에서 강한 급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좀 추격 매수를 좀 하면 안 되는 자리가 그때 한 74만 원 정도가 나올 겁니다. 이렇게 가격 대응을 하시고서 반대 매매 나오는 종목들은 좀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주가 많이 근심스러운데 네, 가격에 저희 집중해서 종목 잘 선택해 보겠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